안녕하세요. 아무거나 드로잉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 뭔가 밋밋하다거나 기술적으로 틀린 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그린 그림이 눈길이 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그림을 오래 그린 사람들도요, 자주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그림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려서가 아니라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림 실력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눈길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시간은 없고 그림은 빨리 잘 그리고 싶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길을 쫑긋 세우시고 영상 속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림을 그릴 때 대상을 잘 묘사하는 데 집중합니다. 나무, 건물, 사람, 고양이 등 여러 대상을 그리는데요. 그런데요, 그림을 보는 사람은 그림 전체를 한 번에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본능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곳부터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하늘에 별이 100개가 있어도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먼저 보이죠. 사람이 많은 거리에서도 빨간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선을 끄는 그림은 관객의 눈이 어디에 집중하게 될지 미리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을 하나만 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그림 속 모든 부분을 중요하게 그리는 것입니다. 나무도 중요하고 건물도 중요하고 배경도 하늘도 사람도 중요한데요. 결국 모두가 중요해지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데요. 누구 말에 집중해야 할지 모르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이 그림에서 가장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 하나만 주인공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조연이 되어야만 하고요. 좋은 그림은요, 무엇을 넣을지보다 무엇을 덜어낼지 결정하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눈은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차이에 매우 민감한데요. 그래서 시선을 끌고 싶은 부분에는 명암 차이를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요. 검은 배경 속의 흰 꽃, 어두운 숲 속의 밝은 길, 그림자 속에서 빛을 받는 얼굴, 이런 장면들은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시선이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영화나 사진에서도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혹시 여러분의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모든 부분의 밝기가 비슷하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눈이 머물 곳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눈은 큰 것에 먼저 반응을 하는데요. 작은 돌멩이보다 큰 바위가 먼저 보이고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대상의 크기 차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커다란 나무 한 그루와 작은 집, 큰 꽃 한 송이와 멀리 있는 풍경, 이런 구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집중됩니다. 모든 요소를 비슷한 크기로 배치하면요, 그림이 다소 평면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림을 처음 시작하거나 잘 그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실수가 있는데요. 종이에 빈 곳이 없게 그림을 가득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인데요.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야 중요한 부분이 더욱 돋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달을 아름답게 느끼는 이유도요. 주변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늘 전체가 빽빽한 물체로 채워져 있다면 달은 특별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때로는 그리지 않는 용기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좋은 그림은요, 보는 사람의 눈을 지루하지 않게 그림의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 울타리, 그림자, 나뭇가지, 이런 요소들을 활용하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요. 예를 들면요. 길이 멀리 이어지면서 작은 집으로 연결된다면 관객의 눈도 그 길을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을 시선 유도라고 하는데요. 그림은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눈을 여행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시선을 끄는 그림은 결국 무엇일까요? 특별한 재료일까요? 비싼 도구일까요? 아니면 엄청난 묘사력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어디를 보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릴지를 먼저 고민합니다. 하지만 좋은 화가들은 무엇을 보게 할지를 먼저 고민하는데요. 이 차이가 평범한 그림과 기억에 남는 그림의 차이일 것입니다. 대부분 아름다운 그림을 좋아하지만요, 그보다 더 오래 기억하는 것은 궁금증이 생기는 그림입니다. 그냥 벤치 하나를 그린 그림보다 비 오는 날 우산 하나가 놓인 벤치를 그렸을 때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여기에 앉아 있었을까? 왜 우산을 두고 갔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처럼 그림 속에 작은 이야기가 들어가면요, 사람들의 시선은 훨씬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무엇을 그릴까만 고민하지 말고 어떤 이야기를 담을까도 함께 고민해 보세요. 아주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창가에 놓인 찻잔 하나, 창문을 바라보는 고양이 한 마리, 늦은 오후의 빈 골목길, 이런 평범한 장면도 이야기가 담기는 순간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그림은요, 의외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은요, 선 하나 틀릴까봐 걱정하고 비율이 조금만 어긋나도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들을 보면 완벽함보다 개성이 먼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서툴러도 그림 속에 그 사람만의 시선이 담겨 있다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요. AI가 아무리 정교한 그림을 만들어도 우리가 손으로 그린 그림에 이끌리는 이유는 그 안에 그린 사람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시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오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요, 남들과 비교하기보다 자신만의 시선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요. 똑같은 나무를 보더라도 누군가는 빛을 보고, 누군가는 그림자를 보고, 누군가는 나뭇결을 보고, 누군가는 그 나무가 주는 감정을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개성이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그림은요, 결국 남의 시선을 따라 그린 그림이 아니라 자신만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림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선도 좋아지고
명암도 좋아지고 구도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시선은 그림을 계속 관찰하고 느끼고 생각할 때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잘 그리려고만 하지 마시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더 집중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그림은 단순히 잘 그린 그림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머물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기보다 한 가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데요. 수많은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보다 한마디 진심을 전하는 사람이 기억에 남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 장의 그림 안에서 이것만은 꼭 봐주세요 라고 메시지를 담아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그림은 단순한 묘사를 넘어 사람의 시선을 붙잡는 그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